때는 따져봐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요즘 추세에 맞춰서 제가 그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세가율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이사를 갈 때 만약에 이 주택이 깡통주택이 된다라고 하면 내가 돌려받을 전세금이 좀 불안정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 적정한 전세금을 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전세가율입니다. 즉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집값 대비 전세금이 몇 %인가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집값이 1억이라고 하면 전세금은 8천만 원 정도, 약 80%고요. 일반 주택은 70%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집값을 따져서 전세금을 너무 높지 않게 책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따져야 될 것이 전세가율을 확인하라 이겁니다. 네. 두 번째는요. 계약자가 집주인인지 꼭 확인하라. 당연한 말씀인 것 같지만 얼마 전에도 원룸주택에서 다수의 세입자들이 사기를 당했는데 그분들의 계약서를 살펴보니까 계약을 집주인하고 안 했습니다. 집주인하고 하지 않고 관리인이라든가 중간 전세자, 임차인하고 계약을 해서 보증금을 전부 사기를 당한 사안이 있어서 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상의 주인과 계약서의 주인이 일치하는지 꼭 살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사 날짜에 등기부등본으로 가압류 대출을 확인해라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이제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 가면은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줍니다. 이때 확인을 하셔야 될 게 집주인이 맞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설정된 대출금이라든가 가압류가 있는지, 근저당권 얼마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한 번, 잔금 치를 때 한 번, 들어갈 때 한 번 이렇게 3번 정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3번이나. 그리고 그다음에 전세 계약을 연장할 때 추가금도 확정 일자를 받아라라는 건데요. 보통 한 주택에 살면서 2년이 지나면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전세금을 인상해달라 그래서 인상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처음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보다 증가된 금액에 대해서는 확정 일자가 부여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확정 일자를 받으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받아두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집주인이 대출로 받는다든가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 반드시 확정일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금까지요? 네네. 통상 우리가 이제 전세 잔금을 내시면 그리고 이제 입주를 하시고 하면은 이제 대항력이 생기셨다고 생각을 해서 마음의 안심을 가지시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따져보면 그 입주일 돌아오는 0시부터 그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국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들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절차가 미납국세 확인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다라면은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개인정보다 보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집주인께서 동의를 해주시면은 그 집주인의 신분증 사본과 그다음에 이제 미납국세 확인 신청서에 서명을 하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세무서에서 이 체납세액을 확인을 해드리는데 그 범위는 체납국세와 법정기일이 30일 경과한 국세 그리고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60일 경과한 그 세금까지 확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